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요양보호사분들의 구강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여러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구강 교육 실제와 우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르신 자료집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사실 앞에 교수님과 통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단 그 요양보호사 분들의 양성 과정 중에 구강 교육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강 교육을 가거나 검진을 가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모르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강에 대한 정보나 구강 구조물, 특히 틀니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어르신은 치아가 예쁘다, 가지런하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틀니를 끼시고 닦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을 가서 틀니를 뺐더니 서로 너무 놀란 거예요. 선생님들도 놀라시고 저희는 뺐더니 이런 안쪽이 학급 사진이라서 잘 안 보이시는데 내부가 까맣습니다. 다 곰팡이 같은 상태였고요. 이 상태로 끼셨던 걸 발견하고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고 사실 비슷한 사례가 많은 요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선생님들께서 왜 이제 구강에 관한 이렇게 좀 정보가 없으실까 그런 걸 알아보는 과정 중에 요양보호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일종의 교과서거든요. 요거를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시험을 치시는 건데 이게 한 700페이지 됩니다. 700페이지 되는 요 교재 중에 구강에 관련된 페이지가 딱 8페이지 있고요. 8페이지 안에 내용도 사실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강 청결에 관한 그러니까 입안을 닦아주는 것에 대한 술식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 조금 어려우시다 보니 한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시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이상정이고요. 거기다가 랜덤이니까 거의 버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번 나오는 문제는 또 되게 조금 재밌는 게 여기 텍스트에 굉장히 강조된 내용들이 있어요. 틀리는 반드시 밑부터 빼야 되고요. 그리고 출혈 소견이 있는 분들한테 치실을 쓰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매번 나옵니다. 거의 왕족처럼 매번 나와서 앞으로 지역적인 내용만 좀 다뤄지다 보니 구강 쪽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해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양보호사가 되셔서 나오시면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보수교육이 올해부터 이제 8점 의무화가 됐어요. 근데 의무화가 되었는데 그 교육에 자료책 보시면 보수교육 과목이 있거든요. 과목 중에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구강이나 뭐 이런 쪽의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하시는 기관에 물어봤는데 뭐 구강 쪽에 대한 거는 뭐 할 계획은 없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알아서 들어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배우신 분들이 필드에 나와서 그때 가지셨던 정보 가지고 필드에서 직접 하시다 보니까 방법은 어렵고 어르신들은 안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치이시다 보니까 구강 관리가 점점 뒤로 밀리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편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 선생님. 다음은 우리 여성치과의사회 신지연 총무이사님, 저희 또 후배님이신데요. 서울시대 졸업하셨고 현재 그 시설 계양의사, 계양치과의사로서는 또 첨단에 계신 분입니다. 신지연 선생님, 우리 발표해 주세요. 에덴 노인전문요양센터 치과계양의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는 에덴 10분 거리에 있는 하나금융재단에서 운영하는 하나케어센터까지 현재 총 2곳의 치과계양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오늘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톡타기를 많이 들어보셨군요. 톡타기라고 예전에 불렸는데 현재는 계양의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양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 요양시설 등을 무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의사 한의사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요양시설 입소자가 주가 내원이 어렵다 보니 구강 내 환경이 악화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있어서 2016년부터 치과의사도 계약의사의 범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신건강과 구강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까 김보영 교수님 주제 발표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강은 신체의 거울로 묘사될 정도로 구강 건강과 정신 건강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하는 치과 계약의사는 의외로 극소수인데요. 제가 처음 2017년 계약의사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활동하는 치과 계약의사가 15명이라고 들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줄어서 9명에서 10명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치과 계약의사 제도 관련해서 개선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지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구강관리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간단한 스케일링, 응급치료, 간단처치가 치과 계약의사 업무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6년 대연치에서 대한여성치과의사에서 여성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요양시설 방문해서 양치교육, 연합체조, 틀니관리 설명드리고 실제로 스케일링 및 간단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수회장님이랑 저랑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요양시설 내에 보건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최근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가 말씀하신 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그리고 마천동에 평화노인요양원까지 그세 곳에는 구강보건실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요양시설에 구강보건실을 구비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나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치과계약의사 활동을 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세부적 행정적인 사항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청구를 하다 보면은 진찰 비용 청구 명세서를 입력할 때 현재는 첫 치료가 전혀 없고 이제 추후 재진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병명, 진료 내역 등을 기재하면서 거의 다 빠진 치아 되겠죠. 그런 악화된 치아를 발치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첫 치료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약의사랑 요양시설과 내년 재계약을 해야 돼서 요양시설들이 다 바쁜데 일이 하나 더 더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는 생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한 치과 계약의사가 진료를 하면은 오래전 진료했던 어르신도 현재는 재진료가 책정되는데 이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 및 제도 개선 희망합니다. 또한 그 은퇴한 선생님들이나 파타임으로 일하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혜택받은 분들만 돌봄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건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원이 입장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좀 더 이런 것들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건치는 전 국민에 대한 치과 의사 주치의제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노인들에게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최소 1년 아까 김혜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몇 프로, 80% 가량의 노인분들이 1년에 한 번도 스케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65세 이상 가서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보장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되면 그 의료기관에